한겨레에서 이 칼럼이 실렸는데 이거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작년 이제 12월 24일 날 실린 한겨레 칼럼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보세요. 고려대 명예교수 임혁 교수의 글인데요. 사법 쿠데타에 의한 브라질 민주주의 전복. 여러분, 우리 시사바리스타 계속 1년 넘게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시사바리스타에서 제가 이거 1년 전에 방송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우익들이 조국 장관 이제 그 쫓아내려고 작전을 펼 때 이거 조국 장관만이 목표가 아니다. 잘 봐야 된다, 여러분. 얘네들의 목표는 조국 장관 하나 제거가 아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쿠데타를 하는 시대다, 지금은. 브라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 2018년에. 여러분, 제가 경고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거를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공론화하기 시작했어.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허지연처럼 지금 영향력 없는 기자가 떠드니까 이게 여론이 안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쿠데타를 성공했어요, 브라질에서. 이제 과거처럼 막 군부 쿠데타 막 물리적으로 탱크 막, 그죠? 그런 시대가 안 되니까, 그죠? 이 보수 우익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정권을 뒤집는 좋은 전략을 알아낸 거예요.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세요. 일단 이 칼럼도 잠깐 봅시다. 지금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의 특징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기술자들이 법적 수단과 장치를 동원하여 보이지도 않고 의식할 수 없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침식하여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사법 쿠데타라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브라질의 사법 쿠데타를 주도한 법기술자는 누구냐? 세르지우 모루라는 이름의 브라질의 엘리트 연방판사였다. 모루의 사법 쿠데타의 작전명은 세차 작전, 오퍼레이션 카와시였다. 2014년 모루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이제 그 부패 정치 청산하겠다 이러면서 마니폴리티 운동이 있었잖아요. 깨끗한 손. 요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브라질 너무 더러워. 왜 이렇게 부정부패 많아? 근데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 브라질 노동자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당도 오래 집권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부패 세력들이 연루가 좀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노동자당 뭐 연루할 브라질 노동자당을 제가 옹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튼 어떤 정당이든 오래 집권하고 그러면 꼭 문제들이 생기죠. 자본주의 특성상 이 정치인들을 내버려 둡니까?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노동자 정당조차도, 그죠? 반부패, 이런 부패 스캔들이 계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도 이제 민중들이 열받은 거죠. 야, 뭐야, 노동자당, 니네마저 그러면 어떡해. 부패, 납법, 뭐 이런 여론들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틈타서, 이 세르지우 모루라는 연방판사,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기술자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막 해가지고 당시 브라질 노동자당에 있었던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다 막 연일 막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브라질 집권당인 노동당과 정부 인사들이 하나하나 막 구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이 이제 너무 나이도 많고 3선 연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후계자를 지목해서
지우마 호셰프. 이 사람을 이제 당선시켰는데 이 사람을 결국은 탄핵까지 시켜서 노동당 정권이 붕괴돼요. 노동자당이 좋긴 한데 부패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브라질 민중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 지우마 호셰프 말고 다른 노동자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더 훨씬 꼴수 우익 그런 대통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일이 벌어져요. 2018년에. 그래가지고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되게 또라이 같은 이상한 대령 출신 우익 포퓰리스트 보우소나루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진짜 막 이상한 헛소리 진짜 많이 해요.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김진태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주류에 있긴 한데 주류에서도 거의 막 약간 또라이 취급받는 그런 우익들 있잖아요. 김진태, 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거의 그런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부지리로 당선돼 버려. 그러니까 뭐 보수도 싫고 노동자당도 싫고 근데 화끈하게 막 얘기는 막 재밌게 잘해. 그리고 투표율도 어차피 잘 나오지도 않고 정치의 신물 느끼고 그러니까 얘가 어부지리로 당선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우소나루가 지금 브라질 완전 엉망진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명백 교수가 이제 브라질의 경우를 좀 잘 봐라. 이게 과연 브라질에서만의 민주주의 위기일까? 우리나라의 이제 사법부의 여러 가지 좀 이상한 판결들, 그리고 검찰의 망신주기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게 브라질의 사례를 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봐야 됩니다. 브라질에서 벌어졌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 유튜브 이거 못 보셨던 분들 계시면 제가 지금 링크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1년 전에 썼던 거예요. 브라질 신생 우파 탄생의 교훈. 제가 지금 링크 우리 채팅방에 올려드렸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세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지금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그 리포액트에도 제가 이 기사를 썼었어요. 칼럼을 2019년에 썼어요. 말에. 그래서 검찰개혁 민주공동전선이 필요하다. 이게 브라질에서 벌어졌던 일을 잘 봐야 된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막 조국 막 옹호하는 막 집회가 나오니까 진보 진영에서 이거 진영주의자들 막 이런 비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브라질에서 벌어졌던 일을 잘 봐. 이게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연 순수한지 잘 봐야 돼. 당연히 부정부패는 멀리 해야지. 그런데 과연 검찰의 수사가 순수한 것일까? 진보 진영 정신 차려. 잘 봐야 돼. 부정부패는 당연히 멀리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은 우리 편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브라질에서 진보 진영이 그거 말려들어가지고 엉뚱하게 브라질에서 기존의 우파도 아니고 뭐 엄청 이상한 꼴수 우익 이상한 우파가 집권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노동자당을 제때 방어를 못 해주는 바람에. 왜냐하면 부정부패 이런 거는 진짜 얄짤없죠. 일단 감정상 옹호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당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은 거죠. 그 당시에. 부당한 공격이건 뭐 정당한 공격이건 어쨌든 뭔가 이 노동자당을 뒤집어 엎어서 과거로 되돌리려는 세력들과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브라질에서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되게 부드러운 방식으로 쿠데타를 성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진보 진영한테 진보 진영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조국 가족의 일가의 문제는 재판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검찰의 표적 기소,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 과연 검찰이 혼자서 저렇게 움직이는 것일까? 보수 우익들이 과연 그죠? 검찰의 이 수사가 이 보수 우익들의 그들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정말 순수한 수사일까?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아무튼 한겨레 칼럼에 이렇게 실렸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임혁백 교수님.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나봐요. 넷플릭스에서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 이재명 지사도 오늘 이거 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룰라 쫓아내고 노동자당 실각하고 민주주의,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엉망진창 됐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넷플릭스 이제 다큐라 그러는데, 그렇지, 이런 글을 써야지 이낙연 대표도. 그러니까 새해 벽두에 이런 걸 쓰면서 국민들을 위로해줘야지. 여기 보세요.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무너뜨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셔야지 새해 벽두에 뭐 무슨 이상한 사면론을 갑자기. 아무튼 이 다큐가 제법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영화 소개한 블로그 글을 좀 찾아봤거든요. 잠깐 좀 여러분 같이 보시죠. 넷플릭스 구독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안 봐요. 그래서 잠깐 이 다큐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다큐로 만들어졌나 봐요. 보세요. 페트라의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빨리 체포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2번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8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퇴임했던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이례적인 일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체포돼서 감옥 갔어요. 옥중 출마 하게 되고 막 그래요. 대통령 한 명이 탄핵됐고 다른 한 명은 투옥됐고 나라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그 노동자당을 좀 옹호하는 시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그 부정부패 막 이런 거에 막 한번 이렇게 공격당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막 그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당이 무너졌죠. 시위는 했지만 거기에 이제 세르지오 모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판사, 결국 보소나루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무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룰라는 계속 감옥에 있고, 룰라는 그냥 부정부패 정치인이 된 거예요. 아니, 부정부패 했을 수도 있지. 예, 그걸 제가 옹호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선택적 부정부패 기소, 그 전략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보수 우익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지만 선택적으로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룰라가 감옥에 가는 게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쿠데타의 결과만 낳고 말았다는 그 불행한 결과를 이 다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린 진영주의자가 아니니까 제가 계속 이런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영화 중간중간에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없었다고 말한다. 국민들의 투표 또한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를 보여준다. 가진 것 많은 나쁜 기득권들이 군부 독재하에 관행적인 부패 스캔들 하나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합하고 언론과 국민들을 이용하여 자기 이권을 지켜나가는지를 볼 수 있다. 명백한 증거와 큰 범죄 없이도 기소 쇼를 하는 검사와 판사들을 보면서 낯설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그 다큐에 대한 소감문입니다. 이 블로거에. 어느 그리스 작가가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부자들이 위협을 느낄 때만 작동한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의 과도 정치가 등장한다고요. 예, 이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 마지막 장면 대사입니다. 야, 이거 어느 그리스 작가가 이런 훌륭한 이야기를 했군요. 그죠? 민주주의가 정말 365일 내내 작동합니까? 예?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많은 정책 결정들이 선거와는 관련 없는 비선출직 권력들이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양산하고 밀실해서 정책들을 추진해 가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과두정치, 사실상 과두정치라는 거죠. 기득권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검찰만 해도 보세요. 윤석열이 임명한, 그죠? 검찰 무슨 징계위원회 말고 검찰 무슨 자문위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막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 예? 이상한 막 법조인 클럽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이 검찰 무슨 자문위원회 뭐 이렇게 수사자문위원회인가 뭔가 있었다며. 그래갖고 한동훈 채널A 사건, 그런 거 막 봐주기 하게 만들고. 그런 검찰 자문위원회 우리가 투표를 뽑았습니까? 아니죠. 지들끼리 그냥 임명한 거야. 누군지도 잘 몰랐고. 이수정 교수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들만의 과도 정치를 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는 여러분 늘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 기득권들의 과도 정치만 계속 득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생업에 바쁘시니까 저 같은 기자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 어떤 오류가 있고, 예? 징계위원회,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정문 300쪽짜리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조중동이 전하지 않는 것들 다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고, 정광훈 목사가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기소가 될 때부터 선거법 위반 발언은 고발된 내용 쏙 다 뺐고 기소했던 거 아니에요. 공소장에. 제가 그거 폭로해 드렸잖아요. 지난 방송 여러분 보셨습니까? 검찰이 공소장 작성할 때 우리 앞에서 쓰나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서 걔네들은 계속 이런 기득권의 과도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요. 정가은이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올린 거 꼭 보세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가 무죄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평화나무가 선거법 위반 발언을 녹취까지 해가지고 고발해서 경찰에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기소를 했어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 발언을 갖고. 근데 검찰의 공소 단계에서 그 내용이 빠져. 그렇게 해서 좀 모호한 다른 자리에서 말한 것만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지. 선거법 위반으로 똑 떨어지는 그 발언을 아예 공소 제기를 안 했는데 그럼 판사가 무슨 수로 유죄 판결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날카롭게 찾아가지고 고발을 해줘야 돼요. 한겨레 뭐해? 기사 좀 써. 물론 저는 보도를 했지만 아무튼 이래서 이런 기득권의 과두정치 가 작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카롭게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기자들, 저 말고 또 뭐 빨간 아재님, 뭐 우리 고일석 기자님, 그리고 저랑 요즘 친하게 지내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열심히 감시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좀 귀 기울여서 많이 좀 봐주시고 여기저기 좀 퍼뜨려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넷플릭스 다큐도 보시고 그거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거라도 찾아서 꼭 보세요. 이거 제가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이 됐네 벌써. 2019년 말에 올렸으니까 이거 꼭 찾아서 보세요. 제가 이미 올려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꼭 보시고 이재명 지사도 이제 페북에 이제 이 다큐를 보고 여기저기서 이제 보라고 추천을 받았었대요.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정부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지지율 80%였어요. 퇴임 때.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런데도 무너져, 노동자당 정권이. 왜?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을 못 시켜서. 사법부, 검찰, 브라질의 사법부와 검찰이 결국은 쿠데타를 성공시켜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그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근데 하필이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이걸 글 썼다는 건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사면하면 안 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좀 뭐랄까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낙연 대표를 좀 비판한 글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거 보라고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이낙연 대표님 주변에 있는 분들. 뭐야, 이 이재명 지사는 주변에서 이걸 계속 보라고 했나봐요. 이거 보라고. 그래서 봤나봐요,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대표한테도 이거 좀 보라고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걸 보고, 글 좀 올리세요, 이낙연 대표님. 계속 좋아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낙연 대표를. 그래야 즐겁잖아요. 양날개로, 민주당이, 그죠? 너무나, 둘 중에 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어. 각자의 장점이 뚜렷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 얼마나 올 한 해가 재밌겠습니까? 진보 진영의 파이가 더 커지죠. 그럼 실력 있는 경쟁자들끼리 막, 경쟁을 하면 중도층에서 보기에, 야, 저 민주당에, 재밌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국민의당은 이제 쏙 들어가 관심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김종인 대표 쳐다나 봅니까? 뭐라고 하든. 뉴스도 안 돼. 이재명과 이낙연 지사가 서로 정책 대결을 하면,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서 여야 같은 구도가 형성되면서 중도층은 계속 민주당만 보게 된다고요. 국민의힘은 그냥 제3당 취급을 받아요. 실제로 요 6개월 사이에 그랬거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이 투톱 체제로. 그래서 이재명과 이낙연의 선명한 어떤 경쟁들이 막 보면서 어떤 쪽이 여고 어떤 쪽이 야야, 중도층이 민주당만 바라보게 해야 돼요, 뉴스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자꾸 똥볼 차는 건 절대 이재명 지사한테도 좋지 않아요. 이재명 지사 혹시 지지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똥볼 차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절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전체에 별로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의 막 여러 정책 대결 이슈를 가지고 1년 내내 끌고 가야 국민의힘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바로 초장부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재명 지사에게도 도움 안 돼요. 저의 논평이고요. 근데 저의 개인적 의견이고요. 제가 무슨 예리한 정치 평론가입니까? 저는 그냥 기자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 이제 기자 생활 한 12년 하니까 약간의 좀 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또 훌륭한 또 고견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제 의견은 정치 논평은 좀 그냥 참조만 하세요. 제가 팩트를 취재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정치권과 관련해서는